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자, 오늘은 BC월드 제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돼서 이 기관에서 어떠한 매집에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이 사실 기관뿐만 아니라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AI나 반도체 쪽으로 이 수급이 굉장히 쏠리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수급이 현재 미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실적을 통해서 기업의 특징을 파악을 해보고, 이 전환의 시점, 이 전환점이 무엇이 될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격적인 측면이죠. 이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대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은 부문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히 제약기업이니까 의약품 제조에서 98% 이상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을 세 가지로 제가 좀 압축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취 통증약, 또 순환계약, 또 항생제가 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이 테마성과 함께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또 이 실적의 개선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BC월드 제약이 작년에 영업이익을 63억을 기록했는데, 이 전년 대비해서 약 242%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다. 자,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점유율 자체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되었다. 자, 이 부분이 향후에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이 매매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앞서서 또 시장에 무관심을 받고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개인과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 기관은 매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에 맞춰서 금융투자뿐만 아니라 뭐 보험, 투신, 은행이나 연기금, 사모펀드 모두 어떤 매집 동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AI나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목들이 아닌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현재 시장에 좀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이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실적적인 부분을 좀 가시화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년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더 뒤늦게 22년 3월 이후부터 재차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에 맞게 이 주가 역시 22년 3월부터 반등했지만 현재는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결국에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 단독적인 어떤 이슈나 이 계약 승인, 글로벌적인 정세가 좋아져야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금리입니다. 그리고 보라색 선이 BC월드 제약입니다. 이 흐름세를 보면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돈을 빌려서 이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특성상 이 금리가 상승하면 이 차입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현금 고갈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혁신적인 어떤 기초 연구를 충분하게 어려워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재무 구조가 좀 좋지 않은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최근에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가시화되면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인하가 어떻게 가시화가 될 수 있냐? 바로 PPI 지수와 CPI 지수를 살펴봐야 됩니다. PPI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를 뜻하죠. 이 CPI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 PPI 지수가 하락을 하려면 결국에는 기본이 되는 이 원자재 가격이 또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자, 원재료 비용이 하락을 하면 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때 좀 더 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하락할 수 있다. 자, 만약에 이 원자재 가격, 이 비용적인 측면이 증가하게 되면 생산자는 당연히 이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비싸게 사게 되고, 이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 고착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시장에 뿌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PPI 지수와 CPI 지수 향후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정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6,75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달쯤에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당시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터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테마성 이슈로 모멘텀을 받았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현재 기조로서는 주가가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현재 AI나 반도체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제약 바이오에 몰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현상이 발생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리 인하의 가시화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금리 인하 가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PPI 지수, 이 CPI 지수 자체가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는 흐름을 보여줘야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BC월드 제약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정확한 가격대 그리고 추후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